새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단순히 예쁜 디자인을 만드는 것보다 가족이 편안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집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인테리어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아파트 자체가 좀 오래되기도 했고 기존 구조와 마감재들이 옛날 스타일이라고 느껴져서 저희 생활 패턴과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공간 활용도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개선하고자 인테리어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는 해운대 54평형 현장입니다. 기존의 현관이 너무 협소하게 되어 있었고 수납장들이 용량이 너무 부족해서 이렇게 11자 형태로 저희가 새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하부에는 요즘에 많이들 하시는 행잉형으로 해서 간접등을 넣어드렸고요. 현관 전체의 톤이 동일하게 보이실 텐데 벽면 같은 경우에는 필름 시공을 했고요. 가구 마감재와 동일한 색상으로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매입 거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차를 아예 제거를 하고 싶었고, 왼쪽으로는 수납력을 위해서 팬트리 룸을 저희가 구성을 해드렸고요. 나머지 공간들도 전부 다 수납장으로 채워드렸습니다. 중문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흔히들 아시는 패브릭 접합 유리로 동양의 느낌을 조금 살렸고요.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 제작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원슬라이딩 도어로 시작해서 기밀성과 끝에 댐핑 기능을 넣어가지고 안전성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저는 인테리어 업체 미팅을 한 10군데 정도 진행을 했고요. 인테리어는 트렌드라는 게 있어서 대부분 디자인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업체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공의 기본기와 업무 해결 능력을 봤거든요. 만약에 철거를 하게 되면 행정상의 문제라든가 소방법 관련해서 이 문제를 얼마나 대처를 할 수 있고 누수나 바닥 수평 같은 문제를 얼마나 더 잘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을 뒀고, 그 부분에서 디자인 핀이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공용부 같은 경우에는 전체 벽면과 천장을 새로 석고보드를 쳐가지고 진행을 해드렸고요. 그러므로 해서 벽지나 천장지를 동일하게 시공을 해드렸고 몰딩 또한 없앨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부의 걸레바지를 보시면 툭 튀어나와 있지 않고 이 면과 면이 1대1로 이렇게 이쁘게 맞아떨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용 벽면을 전부 다 목공 작업을 새로 해드리면서 면을 맞춰드릴 수 있었습니다. 바닥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원목 마루로 보이는 강마루로 진행을 해드려서 가성비까지 챙겼고요. 주방의 배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11자 형태의 대면형 주방이 너무 협소했고 앞쪽으로는 가벽이 이만큼 나와 있었기 때문에 주방이 너무 답답한 느낌이 싫다 하셔서 저희가 새로 제안 드린 형태입니다. 이렇게 T자 형태의 주방으로 가게 되면 대면형의 장점과 아일랜드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을 모두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부의 서랍장도 전부 다 새로 만들 수 있고요. 앞쪽으로 화구가 나옴으로 해서 후드도 단독 후드로 제가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자, T자의 주방에서 한쪽 벽면을 이렇게 키 큰 장과 냉장고로 정리해서 들어오면서 보이는 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정하게 정돈을 시켜드렸고요. 상부 쪽으로는 저희가 간접등을 넣어서 분위기까지 챙겼습니다. 이렇게 수납장을 지나고 나면 싱크대 하부에 이렇게 여닫이 도어로 되어 있는 형태도 있지만 요즘에는 많이들 쓰시는 이렇게 폴딩으로 저희가 잡아드림으로 해서 하부 쪽에 로봇 청소기가 있기 때문에 더 보수라든지 유지 관리가 편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상부 쪽 하부에 간접등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터치로 끄고 킬 수 있는 형태로 조명을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보면 다용도실을 나가는 도어인데 이것 또한 폴딩으로 잡았고요. 안쪽으로 보이는 이 조명 같은 경우에는 문이 닫히면 꺼지고 열면 스스로 켜지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용도실로 나가는 이 문은 단열과 기능을 위해서 터닝도어로 저희가 잡아드렸는데 아무래도 보기가 그렇게 이쁘지를 않다 보니 저희가 한 번 더 가구도어로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이런 콘센트들 같은 경우에도 숨은 센스죠. 이렇게 저희가 잡아드렸고 아일랜드 측면 쪽에도 저희가 잡아드림으로 해서 기능까지 살렸습니다. 당연히 문제는 없어야 되겠지만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 문제를 빠르게 대처를 해주고, 하자가 발생이 됐을 때 특히
뭐 누수나 방수 문제, 그리고 뭐 바닥 수평 같은 문제, 공사가 끝난 뒤에 드러나는 문제가 제대로 되었는지 그거를 중요하게 봤고요. 저는 뭐 당장의 공사비보다는 앞으로 제가 안전하게 집을 사용할 수 있는 쪽에 중점을 둬서 봤습니다. 인테리어를 하는 게 예쁜 공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는 사람이 만족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집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꼭 디자인 말고도 그 업체의 전문성을 함께 꼭 보셨으면 좋겠고 뭔가 문제 해결 능력까지도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철거나 뭐 소방법 관련해서 뭐 질문을 드렸을 때 그거에 대한 확실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셨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가 디자인 핀을 결정한 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인테리어를 하실 때는 그 업체의 전문성도 함께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기초 공정이랑 욕실 공사에 대해서 제가 가장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 집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가장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일 현장의 공용 욕실인데요. 샤워 공간에 이렇게 보면 매립 선반으로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고, 매립 선반이 있게 되면 이렇게 코너의 선반들이나 갖가지 물건들이 바닥으로 어지럽게 나오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샤워 공간에서 세면대 공간으로 넘어가기 전에 단을 한번 잡아서 사용하는 물들이 바깥으로 튀는 것을 최소화했고요. 파티션은 요즘에 이쁜 솔리드 파티션으로 저희가 잡아드렸습니다. 같은 타일로 세면대도 저희가 제작을 같이 해드렸고요. 이렇게 되면 벽과 바닥, 세면대가 일체화가 되다 보니 굉장히 고급감이 올라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용 욕실의 조명 같은 경우에는 매입등과 간접등으로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는데요. 매입등을 끈다 하더라도 간접등이 충분히 조도를 잡아주어서 은은한 욕실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같은 현장의 안방 욕실이고요. 기존의 욕조 자리가 뒤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었고 샤워 공간도 한쪽에 덩그러니 이상한 형태로 잡혀져 있었는데 너무 버리는 공간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너무 아쉬워서 이렇게 욕조를 한쪽으로 몰아드리고 하부 쪽으로는 긴 트렌치를 이용해서 물 빠짐도 원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드렸고요. 샤워 공간은 이쪽 안쪽으로 배치를 해드려서 물이 튀어도 욕조로만 튈 수 있고 세면대 쪽으로는 튈 수 없게끔 위치를 바꿔드렸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용 욕실이랑 벽면과 바닥과 파티션을 같은 타일로 저희가 진행을 해드렸고요. 세면대도 제작 세면대로 일체화를 시켜드렸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기본이 탄탄한 집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디자인도 물론 만족스럽게 됐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셔서 그 부분이 가장 만족스럽습니다.